네, 이번에는 이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돼요. 사무별 경비 분담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를 할 때는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 사무를 위임할 때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자체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돈 대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각 기초자치단체 가면 여권과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국가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여권과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돼요. 만약에 여권 발급 업무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그러면 이제 아마 지원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여권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사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도로면 도로, 통신이면 통신,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게 국가가 할 일이야, 지방이 할 일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할 일인데 지방이 한다, 그러면 돈을 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노동청이나 뭐 지역의 관공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앙 사무를 지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의 이제 이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필요경비 전액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지만 이해관계가 국가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면 일부를 서로 분담해서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가 스스로 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치한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한테 교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약간 예외 규정인데요.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그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요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국가 사무인데 왜 돈을 안 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권한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게 뭐냐면, 국가 사무인데 법적으로 지방 사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국가가 하고 있었으니까 넘어가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다 지방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논쟁이 지금 일부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보조금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조금법이 있죠. 국가 보조금법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악마는 강론에 숨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각주에 숨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 그래, 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법에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행령을 이제 하는 건데, 국가는 대통령령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 시행 규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비 분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하고 있는데, 지금 122개의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 간에는 111개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죠. 두 개가 합치면 233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법으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보조한다 딱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차등보조율이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좀 형편이 좀 어려운 곳은 보조율을 높인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잘 사는 지자체는 보조율을 좀 낮춘다. 이 보조율은 이제 정부가 분담하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뭐 기초수급자를 90%를 주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서울은 50%를 줘요. 뭐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곳은 95나 100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제도는 형평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 당의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차등보조율이 지방자치단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국회의원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운영이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계속 화를 내니까 이제 다른 옆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막 지금 정 소장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렇게 막 면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은 그런 제도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나 봐요. 자기의 자긍심이겠죠. 제가 볼 때 잘못된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나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보육돌봄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관련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차등보조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광역과 기초 간에도 또 차등보조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중앙정부에서 기초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광역으로 오면 광역이 또 기초로 전달하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논란이 있냐면, 아유, 왜 일을 세 군데서 동시에 하냐.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거는 이제 전산화도 됐으니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이 진짜 통장에 그냥 자동이체 시키고, 대신에 불법 수령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는 거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각지대 찾는 겸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가? 뭐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차등보조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분담률을 이제 정하는데요. 원래는 전국적으로 차등보조를 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만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재정자치도가 30 미만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어요. 복지가 많은 거죠. 그런 곳이거나, 그런데 돈은 또 적어.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수입 중에서 자체 수입과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 요 비중이 얼마냐는 건데, 요게 80이 안 될 경우, 안 되는 곳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율을 60, 지방은 90을 한다. 그래서 보조를 두는 거고, 근데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20%가 안 되면서 자주도는 85 이상인 곳은 서울은 40%만 대주고 지방은 70이 된다. 이게 어디겠습니까? 주로 강남구 이런 데겠죠? 그렇게 해서 차등보조율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죠. 전국민 기준선을 적용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